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 한국전력 등과 협약을 맺고 접속 선로와 1단계 사업을 오는 2029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사업 지연 책임은 기후부가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군산 김제 부안 갑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 공천 방침을 밝힌 가운데 문승우 도의회 의장이 첫 출마 선언을 하는 등 재선거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전은 문 의장과 함께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 전수미 변호사 등 3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등 4개 기관과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접속선로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2029년까지 발전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적기연계 업무 협약식.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북도, 새만금 개발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적기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방조제 안쪽 수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띄워 1.2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원전 1기 규모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발전사가 내륙까지 15km에 달하는 접속선로 건설에 대한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됐습니다. 2018년에 대통령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비전 선포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통경계 비용 부담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수년간 지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2029년 1단계 사업이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변환소까지 15.4km의 긴 송전 선로를 지어야 했지만 연계 지점을 새만금 인근에 설치될 고압직류 변환소로 옮겨 1.7km 구간만 연결하면 됩니다. 송전 선로 길이가 짧아지면서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이었던 비용 부담 갈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한 절감될 사업비는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수준입니다. 또 2031년까지로 잡혀있던 공용선로 구축 목표를 2029년 12월로 앞당겼습니다. 29년까지 산업분전이 1.2기가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고 저희들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기간을 절대로 늦춰지지 않도록 기후가 책임지고 우리 양 기관과 전북도 새만금청이 합심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춰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력지역 요금제를 시행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전기는 특성상 생산된 곳에서 먼저 쓰고 남는 것을 송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송전 과정에서 지금은 송전 비용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만 장차는 송전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해서 일종의 지역 요금제 제도가 조만간 도입되면 아무래도 전기가 있는 곳에서 보다 값싼 전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충분히 그런 유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멈춰있던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삼성 반도체 공장 전북 유치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세종에서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만나 삼성 반도체 양산형 실증 공장은 전북으로 유치돼야 한다고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북이 남부권 반도체 벨트에 포함돼야 수도권의 양산, 충청권 조립과 연계한 국가 반도체 지도가 완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와 전북을 연계해 상생할 수 있는 산업 구축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북도가 올해를 AI 로봇 산업 육성 원년으로 삼고 대규모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섭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로봇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1조 원 규모의 협업지능 기반 피지컬 AI 실증밸리를 구축합니다. 또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새만금 해양 무인 로봇 실증 테스트베드 등 산업별 특화 실증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709를 산업용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제4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슬지, 강태창, 김정기 도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709 산업용지 전환과 아리백 국가산단 지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농생명용지 709내 18제곱킬로미터 대규모 부지는 이미 매립을 마쳤지만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토지 이용과 개발 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만큼 산업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생명용지 709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자원과 인접해 있다며 아리백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의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은정치시민넷이 통계청의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전북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전년보다 2.6포인트 하락한 3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위를 기록하며 경계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양호한 전주시는 전년보다 5.6포인트 떨어져 관리 단계로 분류됐으며 남원과 진안 등 8곳은 위험 단계, 익산과 군산 등 5곳은 경계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수급 조절용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올해부터 정부가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월까지 수급 조절용 벼를 재배하는 참여 농가를 모집합니다. 수급 조절용 벼를 재배하는 농민은 1헥타르에 500만 원을 지급해 일반 벼 재배보다 65만 원 높은 소득을 보장합니다. 수급 조절용 벼는 평소 가공용으로만 유통하다가 흉작일 경우 밥살로 돌려 수급을 조절하는 벼를 말합니다. 익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익산시는 오는 13일까지 농업인 15,400여 명에게 직불금 120억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면적은 16,166헥타르며 지급 단가는 1헥트당 74만 2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6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가운데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으로 대상 농지는 0.1헥타르 이상 5헥타르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익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익산시는 내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북부시장과 익산장, 서동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 국내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각각 구매 금액의 최대 30%, 농축산물 2만 원에 수산물 2만 원까지 1인당 최대 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산 원양산 수산물은 북부시장과 익산장에서, 농축산물은 서동시장 지정 점포에서만 적용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도내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6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주인 38.4명과 비교하면 1.58배 증가한 수치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같은 기간 7세부터 12세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111.9명, 13에서 18세 환자는 12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군산, 김제, 부안 갑 국회의원의 재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신용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는 이번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후보군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영대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군산, 김제, 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4년 재보궐선거 시 무공천 원칙을 폐지하고 전략공천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황희 의원을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문승우 도의회 의장이 가장 먼저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초 군산시장 출마를 검토했던 문 의장은 협치와 중앙과의 소통 강화를 이유로 국회의원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공천과 관련해서는 외부 인사가 내려올 경우 지역 정치권이 분열될 수 있다며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정치적인 혼란과 갈등을 봉합하고 군산을 상생과 도약의 길로 이끌어줄 인물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과 전수민 변호사가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공천 신청을 받은 뒤 적합한 인물이 없을 경우 외부 인사 영입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지지성 당협위원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혼돈 속에 많은 또 어려움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제가 우리 한번 군산을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 출마 요구가 일부 제기되고 있지만 합당 논의가 거론되면서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승우 의장이 국회의원 선거로 방향을 틀면서 군산시장 민주당 후보군은 12명에서 8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군산시장 후보는 설 연휴 이후 예비 경선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논의 중인 민주당의 합당 검토 문건에 전북도지사의 공천권이 포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개 반발이 나왔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내 합당 문건과 관련한 질문에 그런 설이 돌았다는 것 자체가 도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욕적인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중앙정치의 필요에 따라 거래되는 대상이 아니라며 도지사 공천권은 어떤 정치적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공천권 검토 의혹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익산시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재선충병 피해 지역과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 90헥타르에 대해서는 편백 등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화재 보호구역 등 보존 가치가 높은 100헥타르에 대해서는 예방을 위해 나무 주사를 주입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의 의무 보험이 확대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은 안전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고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안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월 최대 2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군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제는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가 불법 벽보와 전단지 등을 수거해오면 하루 최대 10,000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불법 광고물은 벽보 3,616건 등 모두 7,50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시가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승용차 한 대당 1,21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7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올해 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기자동차 579대를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나눠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는 전체 물량의 80%인 465대를 집중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자녀 가구와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들에게는 추가 보조금 혜택도 지원합니다. 군산시가 경로 목욕료를 12,000원 인상했습니다. 군산시는 연간 지원액을 96,000원에서 108,000원으로 12,000원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이형 목욕권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로 목욕권을 기존의 종이 쿠폰에서 바우처 카드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독거노인 6천여 명입니다. 지난 주말 익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쯤 익산 삼기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불은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피해액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 컨벤션 센터가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갑니다. 전주시는 9.11 종합경기장 부지지에 마련된 현장사무소에서 사업 시행사인 롯데쇼핑과 시공사인 롯데건설 관계자로부터 공사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컨벤션 센터는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8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연면적 8만 제곱미터가 넘는 전주 컨벤션 센터는 총 사업비 1조 600억 원이 투입되는 전주 MIC 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핵심 시설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에 탈락한 것에 대해 재공모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은 전북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 행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8곳이 선정된 데 이어 현재 추가 공모가 진행 중이라며 재공모에 참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재해 취약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한 곳당 10억에서 2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된 한파의 영향으로 무주 스키장이 6년 만에 대부분의 슬로프를 개장했습니다. 무주덕 유산 리조트는 이번 겨울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최근 설천 상단에 최상급자 코스 4곳이 문을 여는 등 전체 24개 슬로프 가운데 22개 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최상급자 4개 슬로프는 지난 수년간 이상 고온 현상으로 개장하지 못하던 곳입니다. 한편 리조트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눈이 적고 날이 춥지 않아 전체의 절반인 11개 슬로프만 개장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서동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군산시장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 부의장은 오늘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군산은 말이 아닌 실천, 구호가 아닌 성과로 바뀌어야 한다며 변화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상권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기업 유치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부의장은 지난 2010년과 2014년, 2018년에 무소속으로 시장에 도전한 바가 있습니다. 군산시장 출마 예정자인 박정희 도의원이 침체된 군산경제 돌파구로 대규모 국가펀드 유치를 제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의 주요 사업들이 실패한 이유는 대규모 자금 투자의 부재라며 시장 직속의 국가펀드 유치 전담반 설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가펀드 유치 전담반은 투자 프로젝트 기획과 발굴, 펀드 민간운용사와의 협의 등을 핵심 업무로 맡게 됩니다.
또 전담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장급으로 팀을 구성하고 실적을 낸 공무원들에게는 특별 승진이나 승진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내일부터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발급합니다. 이로써 다이로움 카드는 기존 4종의 체크카드와 1종의 선불카드에 더해 모두 6종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새마을금고 카드 출시는 시민들의 금융 선택권을 넓히고 다이로움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마을금고 다이로움 체크카드는 익산 17개 새마을금고 영업정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의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사업에 군장대학교와 전주비전대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은 기술력과 한국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120여 명을 양성합니다. 특히 유학비자 발급 때 재정 능력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고 재학 중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이 한 주 35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또 졸업 뒤에 전공 관련 기업에 취업하면 전문 인력 비자를 발급받는 혜택도 있습니다. 익산시가 설 연휴에 공영주차장 103곳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공영주차장 103곳은 차량 7,252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설 당일에는 공설운동장에서 팔봉 공설묘지를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성묘길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 익산경찰서와 상습 정체 구간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군산 시간여행마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로컬 100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내외 통합 홍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로컬 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가운데 역사성과 상징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해 전국 100곳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군산 시간여행마을은 지난해 100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오산면 새마을부녀회에서 떡국꾸러미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부녀 회원들은 떡국떡과 사골육수를 독거노인을 비롯한 지역 내 취약계층 230여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비응항 상인번영회가 오늘 관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장학금은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형편의 초, 중학생 4명에게 전달했으며 매달 10만 원씩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전 지역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어는 비가 내리면서 길이 미끄러우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익산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높겠습니다. 군산도 내일 아침 기온 영하 3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